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 있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딱 펼치면 아주 뜻밖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오늘은 이 거대한 테크 기업이 벌인 아주 독특하고 또 대담한 실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스스로에게 세금을 매기는 회사를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회사가 왜 스스로에게 벌금을 매기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19년에는 심지어 그 세금을 거의 2배 가까이 확 올려버렸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1톤당 무려 15달러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죠.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스스로 매기는 세금이라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탄소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시스템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부 탄소세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이 환경에 끼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일종의 자발적 규제인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012년에 이걸 처음 시작했는데요. 정말 선구적이었죠. 이후에 구글이나 디즈니 같은 다른 큰 기업들도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똑똑해요. 먼저 회사 안에 있는 각 부서별로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바꿔요. 그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딱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그렇게 거둔 세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친환경 기술 개발 같은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아주 멋진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비용을 늘린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과연 이 딜레마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당장 눈앞만 보면 각 부서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더 큰 그림으로 본 겁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아끼고 결국 회사 전체의 이익이 더 커질 거라고 본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아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무려 75%나 줄이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던 거죠. 이 정책 뒤에 숨은 철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한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이건 뭐랄까, 더 이상 환경오염의 책임을 사회나 정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학은 결국 뭘로 말하죠? 네, 바로 숫자입니다. 과연 이 대담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단 3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무려 9%나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이거요, 웬만한 국가 정책으로도 달성하기 정말 어려운 수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9년에 세금을 올리기 전 기준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스스로 걷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400억 원, 그냥 사라진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이 씨앗이 돼서요,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로 바꾸고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재투자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면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엔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고객사들까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간 거죠.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흥미진진한 실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경제학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들입니다. 이건 그냥 착한 기업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돈의 흐름, 즉 회사의 재무 구조 안에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참고서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금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걸 집행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 어떠세요? 본질적으로 마치 하나의 작은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